나는 집에 틀어박혀 가을에 쌀 만큼 소중한 것을 낭비하는 일은 견딜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밖에서 보낸다라고 너세니얼 호수는 얘기했습니다. 좋은 집이란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죠. 이런 말들과 같이 집은 모험을 하면서까지 해야 하는 투자의 대상이 아닌 진정한 집의 가치가 자리 잡는 시대가 빨리 왔으면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됩니다. 부동산 투자는 상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때를 사는 것이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진짜 벼락거지는 상승장이 아니라 하락장에서 생겨나는 법이죠. 상승장에서 무주택자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심리적 위협이 전부지만 대출을 끼고 주택을 샀는데 하락장을 맞으면 실제 현금을 잃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작년 12월 영국 부동산 정보업체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국은 지난해 3분기 주택가격은 7.5% 하락해 56개 조사 대장국 중 하락률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전 조사에서는 상승률 26.4%로 상승률 2위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할 것이죠. 일부에서는 앞으로 일부 규제가 풀리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기도 있지만 그것은 잠시 일어나는 가짜 반등이라 표현할 수 있는 데드캣 바운스 현상임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값 반등의 변수로 4가지를 드는데 그 첫 번째 변수가 금리 변동 추이이고 두 번째가 미분양 수치, 세 번째가 전세 가격, 네 번째가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 할 것입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것은 중위소득 가구가 표준 대출로 중간가격의 주택을 구입하려 할 때 대출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지수가 높을수록 주택 구입 부담이 가중됨을 의미한다 할 것이죠. 그런데 지난해 3분기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214.6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런 수치들에 근거하여 수도권의 집값 하락이 이제부터가 본격 시장이라는 자료가 많이 나와 있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급매물 매입이나 분양시장에 섣불리 나설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금융과 부동산 전문가들은 하락장에선 실거주용 똘똘하는 채도 위험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야기의 제목을 10억 곤두박질, 전국 최대 낙폭단지는 여기, 반등은 이때서야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작년 말 서울의 강남에선 10억 원이 하락한 가격에 거래된 아파트가 나왔죠. 서울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로 유명한 잠실주공 5단지는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최근 전용 면적 82제곱미터가 22억 7,600만 원에 팔렸습니다. 최고가 32억 8천만 원에 비해 10억 원 이상 급락한 것이죠. 이처럼 서울의 송파구 아파트는 지난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8번째로 높은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10억 원 이상 하락했다니까 엄청 많이 내렸구나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지금도 20억이 넘는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집값을 보통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할 것이죠.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주택가격이라 말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비해 아파트값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올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몇억 원 하락했다고 해서 아파트값이 정상적인 집값이라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조사된 자료를 보면 아직도 더 많이 떨어져야 한다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며칠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현재의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말해 적정 집값 수준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현재가 집값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바닥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나와 있는 통계 자료를 보면 전국 집값은 3%, 서울 집값은 2.3%밖에 하락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주택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다 할 것입니다. 인천 송도나 세종시도 일부 지역에선 집값이 반토막을 났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침체 현상을 겪고 있기도 하지만 이는 일부 사례일 뿐 실제 집값 하락폭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할 것이죠. 집값 폭등 이전으로 돌아가려면 현재 시세에서 30% 정도는 더 하락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주택 매매가격 종합지수가 지난해 대비 3% 하락했지만 이는 여전히 높은 수치라는 것이죠. 시장에서의 체감 경기와 통계가 이처럼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폭락의 근거로 제시되는 사례들이 극히 일부 사례일 뿐 주택가격 하락률 전체를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령 1000가구 아파트 중 한 가구가 50% 하락한 가격에 거래됐다고 해서 해당 아파트 단지 가격이 50% 하락했다고 통계를 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특정 아파트가 낮은 가격에 거래된다는 소식을 듣고 공인중개사를 찾아가 그 가격에 살 수 있느냐 물으면 구할 수 없는 것도 그런 현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는 게 정부와 국민들이 공통된 생각이라 할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제일 궁금한 것이 이러한 집값 하락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고 반등은 언제쯤일까 하는 것입니다. 전세가를 알면 부동산 투자가 보인다라는 책의 저자는 현재 수도권은 하락이 본격 시작되는 단계로 진단하고 앞으로 최소 4, 5년간 하락할 것이며 고점 대비 평균 40% 정도 더 떨어질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기획이 있다면 하락장에서 나오는 일시적 반등기 시점을 놓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죠. 오늘은 10억 곤두박질 전국 최대 낙폭단지는 여기 반등은 이때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 얘기를 참고하셔서 더 즐겁고 행복한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희망아고라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